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등비수열의 뜻이요. 우리가 등차 수열은 같은 차이가 나는 수만큼 더해가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 등비수열은 일정한 비율로 계속 늘어나는 거를 말해. 그래서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곱해진 수를 공비, 공통인 비율 이런 거겠죠. 어쨌든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일반항 AN 그리고 AN 플러스 1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이건 뭐냐면 그냥 기호가 저럴 뿐이고 이해하면 쉬운데 여기 예시를 볼게요. 일단 공비는 영어로 common ratio라고 해서 ratio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R로 나타내면 이 R이 곱해진 수, 즉 공비를 말하고, 당연히 첫째 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0이 아닌 것만 다를 겁니다. 0에서 0을 계속 곱한 거 0인 건데 00000 이러한 수의 비율을 우리가 이러한 수열 가지고는 뭐 다루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등비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뭔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 2, 4, 8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잘 보면 첫째 항이 1이고 2씩 곱해갔어. 그죠? 그럼 이게 R이 2고 A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 둘째 항과 첫째 항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둘째 항을 첫째 항으로 나눈 게 공비와 같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얘를 얘로 나눈 게 공비와 같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나눈 게 공비와 같다. 이게 그 소리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또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요. A의 1, 즉 첫째 항을 A라고 할게. A의 2, 즉 둘째 항은 앞에 거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잖아. 그죠요? 우리 근데 A1을 A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얘는 AR이라 하면 되고, 셋째 항은 여기다가 R만 곱하면 되니까 AR 제곱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즉 어떤 관계가 있냐고 보니까 얘가 만약에 N이면요. 공비 자리에 여기 지수는 n-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항에 대한 식이 나온다. 즉 첫째 항이 3이야. 공비가 -2면 an은 3 곱하기 공비의 rn-1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5를 구하라고 하면 이 항에 대해서 3 곱하기 -2의 4 5에서 하나 뺀 거요. 그죠? 그래서 16 곱하기 3이라 48이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지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가 등차 중항이 있었듯이 등비 중항도 있어요.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로 세 수가 나란히 등비 수열을 이 순서대로 이룰 때 얘네하고 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가운데 걸 제곱한 거는 양 끝에 곱과 같아. 무슨 소리냐? 여기도 예시를 볼게요. 이 예시를 바로 보지 말고 우리가 등비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봐. 요런 거. 지금 첫째 항이 3이고 또 공비가 3인 걸 쌤이 쓴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제곱한 수는 얘 곱하기 얘와 같잖아 지금. 그죠?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얘 제곱은 36 해서 뿔마 6이다 이렇게 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B가 A와 C의 등비 중항이 된다고 했을 때 요런 식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대각선 곱이 같기 때문에 B제곱이 AC라고 쓰는 거와 이게 같거든요. 그래서 A분의 B는 뭐야? 얘를 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건 R이잖아. 그죠? B분의 C분의 B 이것도 R이잖아. 그러니까 R을 나타낸 식이 결국은 요 모양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클 때, 즉 둘 다 양수일 때 A와 C의 등비중항
b는 루트 ac. 이거 봐봐. 제곱을 없애면 루트 생기잖아요. 뿔마. 근데 둘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생각하지 않고 플러스 루트 ac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건 기하평균이라고 했거든. 산술평균, 기하평균 할 때요. 그래서 얘는 기하평균과 같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충학습. 즉 방금 얘기한 거를 보시면 우리가 등차 중앙은 이거였죠. 등비 중앙은 방금 요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것이고, 즉 산술평균은 등차 중앙, 기하평균은 등비 중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개념 원리키기 풀어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너희가 먼저 풀어볼래요? 그래요, 했다고 치고 가자. 자, 마이너스 2씩을 곱했으므로 그냥 마이너스 2씩을 곱해가지고 써주면 되겠다. 그죠? 여긴 모르겠고 여기 관계를 보면 2분의 1씩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거에다가 2분의 1씩을 곱해가면 되겠다. 여기도 마이너스 3 곱한 거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3을 여기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6 써주고 2 써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얘네 관계가 이제 보시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잘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곱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은 플러스 4분의 루트 2가 나오게 되겠다. 그 다음에 요 놈이 1이 된 거는 우리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요 식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2 빼기 1이 돼서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는 이걸 제곱하면 되니까 요 식을 제곱하면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1이므로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다. 등비술 일반항을 구하세요 했고요. 우리 일반항 공식이 있었습니다. 뭐였지? A에 R에 N 빼기 1 생각나죠? 그럼 보자. 지금 A가 1입니다. R은 2지. 2씩 곱했죠. 그럼 저 식자리에 A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2 쓰고 N-1 하면은 이게 일반항에 대한 식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씩 곱한 것 같지 않아? 마이너스 1씩. 그러니까 첫째 항이 4고요. 마이너스 1에 n-1이죠.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저대로. 뭘 정리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씩을 곱한 것 같죠. 첫째 항이 3이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이다. 일단 둬요. 정리하려고 하지 마. 자, 얘는요, 지금,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한 것 같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n-1. 얘는 첫째 항이 2고, 루트 3씩 곱한 거지. 루트 3씩. 그래서 루트 3 n-1입니다. 자, 일반항이 다항과 같을 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했고요. 우리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넣어가지고 바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일반항 식을 봤을 때 얘가 A잖아요. 얘가 A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바로 첫째 항이 한눈에 보이는데 공비는 여기서 n-1 밑에 곱해진 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치? 근데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 앞에 없으니까. 그땐 뭐야? 1이죠. R은 n-1 밑에 곱해져 있는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3번은 근데요. n-1이 아니라 n이야, n. 맞아? 그죠? 그러니까 n에다 바로 1 넣어본 마이너스 2가 첫째 항인 거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2도 넣어봐요. 3도 넣어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씩 곱한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이거는 R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되는 것이고, 4번도 여기가 n이야, n. 그죠? 그러니까 1을 일단 넣어봐요. 1을 넣으면은 뭐야?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에다 3 곱한 게 첫째 항이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첫째 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는 이거예요 하면 안 돼요. 이거 제곱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므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의 제곱에 다시 n이 있어. 그러니까 요게 공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러면 그냥 계산해보면 돼. 즉 첫째 항 구했으니까 둘째 항 한번 구해보는 거야. 둘째 항 여기다 1을 넣으면 되고요. 그럼 3 곱하기 2분의 1을 4제곱하니까 16분의 1이니까 그죠? 여기서 4분의 1씩 곱한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러므로 얘는 4분의 1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모양이 n-1이 아니라 뭔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일단 우리 첫째 항은 아까 한 것처럼 n에다 1을 넣어봅시다. 1을 넣어봤을 때 4에 1 마이너스 이거죠, 이거. 그러면 얘는 뭐야? 4분의 1이네. 둘째 항도 한번 구해봅시다. 둘째 항은 n에다 1을 넣은 거니까 4에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니까 16분의 1씩을 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비는 16분의 1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번이야.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n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했어요. 첫째 항은 당연히 여기 n자리에다 1을 넣어보면 되고, 1을 넣었을 때 3 곱하기 2에 1 빼기 2니까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래서 2분의 3이 첫째 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여기다 2를 넣어 봐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두 개 나눠보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여섯째 항이 마이너스 160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식에서 첫째 항을 모르고 공비는 마이너스 2고 n 빼기 1이겠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60 되는 거를 찾으라는 소리고요. 그럼 160이라는 애가 어떻게 되는 거야? 160은 16 곱하기 10이고 얘가 2의 4제곱, 여기 2가 있고 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하고 2의 5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 5가 되려면 n이 뭐가 돼야 돼? 6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죠? 6이 되고,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마이너스 32가 여기서 생기거든요. 그럼 a는 그냥 5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필수예제 19입니다. 항 또는 항의 관계가 주어진 등비수열이에요. 얘네 이렇게 식이 있을 때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연립할 것 같죠? 첫 번째 식에서 공비가 r이라 했을 때 얘는 그냥 a일 거고, 첫째 항이니까 얘는 a에서 r 곱한 거겠죠? 걔가 60이 된다 라고 식을 쓸 거고, 얘도 a의 r제곱에 a의 r의 세제곱이겠죠? 얘는 이제 공통인수 있을 테니까 걔네를 생각해가지고 묶어내겠죠? 그래서 r제곱으로 묶어내보자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묶어냈냐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이 부분이 공통이니까. 그지? 그래서 나눌 거야. 이 아래 거를 위에 거랑 해서 나눌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시면요, 없어지고 r제곱이 4가 나오니까 r이 뿔마 2가 된다. 그러면 r이 뿔마 2면은 또 두 가지를 나눠서 볼 건데요. 만약에 r이 2야. r이 2면 여기 r 자리에 이제 2를 넣어가지고 2를 넣으면 3의 a1이 60이니까 a1이 20이라는 게 나오고, 만약에 r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해보면은 요게 나온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멈춰놓고 해볼까요? 자, 305번부터
자, 푼 게 맞는지 볼까? 첫째 항이 2고 공비는 2분의 1이 되고요. n항과 5항을 구하라고 했고 얘가 지금 일반항 쓰라는 거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5항을 구하라 16이고요. 얘는 답이 160이다. 자, 틀린 것만 들으면 되겠죠. 305번 할게요. 이게 지금 일반항 n항이니까 일반항에 대한 식이 요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린 첫째 항은 n자리에 바로 1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금방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n자리에다 1을 넣어보면 바로 1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06번.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래. 그럼 a의 r의 3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거고요. 일곱째 항은 a의 r의 6제곱이 64야. 두 개 나눠보시면요.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r은 마이너스 2분할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럼 r이 마이너스 2니까 아까 그 식 예를 들어서 요 식에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이게 두 개 같아져서 a가 1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일반항 식이 나옵니다. 일반항 식이 a의 r의 n-1이니까 r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a는 1이니까 앞에 안 쓴 거. 그죠? 그 다음에 5항을 구하라는 건 여기다 5를 넣어서 마이너스 2의 4제곱을 하면 된다. 자, 요거 식을 세워볼게요. a1은 그냥 a고 빼기 a의 r의 세제곱이죠. 이게 56인 거고 얘는 a 더하기 a의 r 더하기 ar의 제곱이 14라는 거야. 그죠? 일단은 이제 a로 묶어내서 이렇게 써주면 뭔가 이런 게 나오고, 그죠? 얘는 a로 묶어내서 이렇게 써주면 뭔가 이런 게 나오게 된다. 307번에서 일단 여기까지 식을 세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누기 생각하면 돼요. 얘가 더 숫자도 크고 차수도 높으니까 얘 나누기 째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선생님 말은 저놈이 분모로 온다. 일로 온다. 그럼 분모로 오면은 얘네 나눠지고 우리 기억나니 고1 때 얘네가 곱셈 공식에 의해서 기억나요? 저거가 분자가 1-r에 1 플러스 r 대 r 제곱 이게 생기거든. 그럼 분모에는 지금 요 놈이 있으므로 약분되고요. 즉 1-r이 4 맞지? 즉 r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r이 마이너스 3이므로 뭐 요식이나 또는 요식이나 이런 데 넣어보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3을 쌤 여기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요식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7이니까 28이 되잖아요. 28이니까는 약분해서 2가 남으니까 a가 2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항에 대한 식이 an이라는 게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1이므로 이제는 여기다 5를 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81이에요. 걷다 2만 곱하면 답이 나온다.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0.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며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이고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과 공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 식 세워가지고 둘째 항이 마이너스 12면 식 이렇게 되고요. 넷째 항이 마이너스 108이면 식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나눠보면 일단 등비수열이니까 보통 나눌 거야. 빼지 않고. 그러니까 말제곱이 9 나와서 r이 마이너스 3인데 뿔마 3 중에 마이너스 3만 택한 이유는 조건에서 음수라 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이 식에서 마이너스 3 넣으면 a가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 다음 마이너스 972가 몇 항인가 해보면 이제 그 식에다가
첫째 항이랑 공비를 아니까 일반항식 세워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970이다 해서 그냥 풀기만 하면 되겠죠? 별건 아니다. 필수예제 21 등비수열 2, 4, 8 땡땡땡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진 항이 몇째 항인가. 그럼 이걸 보고 우린 첫째 항 알고 등비가 2라는 것도 아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얘는 밑이 2로 동일하니까 마치 지수함수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지? 얘가 500보다 크다라는 식 세워가지고 2의 거듭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설정하고 나서 그럼 얘가 9보단 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시작. 정답이 자, 이 친구 308번이 제 6항이고요. 309번 제 9항이 되겠습니다. 308번부터 볼게요. 맞춘 애들은 뭐 뒤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자, 등비 수열이 1, 마이너스 4, 16. 이게 지금 등비가 공비가 마이너스 4고 첫째 항이 1이죠. 그럼 일반항이 1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1이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24가 몇 항인가 거든요. 우리가 1024는 얘들아 외워두면 좋아요. 어쨌든 소인수분해하면 2의 10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n-1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마이너스 두 개가 플러스로 바뀐다 생각을 하고 4는 2의 제곱이므로 얘가 2의 제곱으로 바뀌어봐. 그러면 제곱이 이렇게 지수자리 올라가니까 얘가 10 되는 걸 찾으면 되고요. 얘는 이제 2로 약분하고 5가 되니까 n-6 오면 얘가 n이 6이 되는 거지. 다음 두 번째 항이 6이래요. 그럼 AL, R이 6인 거고 근데 이때 공비가 3이래요. 그럼 A가 2가 되겠네. 그럼 AN에 대한 식은 2 곱하기 3의 n-1인데 얘가 만보다 커지는 이래. 자, 둘 다 2로 나눠볼게요. 그럼 5000 이고 그럼 이게 5000이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뭔가 대입해서 풀는 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로그가 나온 거는 로그를 써봐라 합니다. 로그를 써봐라. 아니면 그냥 막 대입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3의 4제곱까지는 알거든요. 이게 얼마야? 81이었어. 그죠? 그럼 3의 5제곱은 243이고 3의 6제곱은 3, 3, 9, 3, 4, 12 3의 7제곱은 막 이렇게 해봐도 되거든요. 27 3의 8제곱이 조금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죠. 3, 7, 22, 3, 8, 24, 26 근데 이제 여기서 드디어 5000을 넘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8보다 큰, 즉 9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더 큰 숫자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는 좀 로그를 써서 풀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온 상태에서 이제 로그를 씌워보자는 거야. 그럼 생각납니까? 앞에서 했던 거 상용 로그를 취할 거야.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 그래서 로그 3의 n-1이 로그 5000이 되는 거고 이때 지수가 밖으로 나왔죠. 앞쪽으로 나오고 로그 3, 2 5000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10이 3개 있는 거잖아요. 3 더하기 로그 5로 바뀔 수가 있다. 맞아. 그리고 로그 3은 어디로 갈 수 있어? 저기 분모로 갈 수가 있다. 로그 3이. 이런 식으로 일단 풀 건데 로그 5라는 거는요. 또 생각납니까? 2분의 10이므로 1 빼기 로그 2거든요. 즉 이 분자는 4 빼기 로그 2야. 로그 2가 0.3이니까 4에서 0.3을 빼면 3.7 그리고 분모는 0.48로 풀래요. 즉 48분의 100을 곱하면 370이니까 얘를 대충 나눠보면은 얼마 되니? 6, 7, 7, 8, 9, 8 정도? 아니 8보다 작네요. 7. 얼마 맞나? 지금 계산 잘 못했나?
작죠? 그러니까 n 빼기 1이 7점 얼마 얼마 얼마면 n은 8점 얼마 얼마 얼마보다 큰 9다. 이렇게 풀라는 뜻입니다. 로가 나와 있는 거. 휴, 이렇게 많아요. 두 수를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비 수열이에요. 좀 끊어서 갈까요? 아니 그냥 같이 갈까? 그냥 가자. 자, 수가 지금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2개 더 넣어가지고 등비수열을 이뤘습니다. 그럼 전체 항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첫째 항이 2가 되니까 공비를 R이라 했을 때 첫째 항이 2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2에 R에 n-1 그죠? 근데 20번째 항이 20이니까는 20은 해갖고 이제 여기에 20 넣어갖고 식을 11을 넣어있고 12개 있지. 요런 게 나오면은 이제 R의 11제곱이 10이다 라는 거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A1은 첫째 항, A10은 열째 항이니까 A1은 아까 2였고 첫째 항 그죠? A10이라는 거는 저 식에다가 2의 R의 10제곱 왜 이게 그대로 들어가냐면 요 앞에 1이 있으므로 n 빼기 1을 해도 여기 11번째 항이야 원래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가지고 2개를 곱하면 2 곱하기 2에다가 R의 10제곱 여기 R이 있는 거지? 두 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4에 R의 11제곱이라 이거를 여자가 넣어서 40이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등비중앙 아까 생각납니까?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에 곱과 같다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두 문제도 시작. 네, 310번의 정답이 270이고 270, 311번의 정답은 17이 돼야 됩니다. 볼게요. 자, 총 항은 6개가 있어. 6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첫째 항이 2야. 3이야. 그 다음에 R을 모르고 이렇게가 일반항식이 되는데 여섯 번째 게 729죠. 그러니까 729란 여섯 번째의 항은 3 곱하기 R에 6 넣으면 5거든. 그죠? 자,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3, 2, 6, 3, 4, 12, 3, 3, 9 해서 이거 소인수분해 해보면 R이 3인 게 나옵니다. R은 3. 즉, 요 자리가 3으로 바뀐다 라는 소리. 그죠? 3으로 바뀐다. 그러면 다 했고 이제 A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다 2를 넣으면 안 되고 세 번째 항이거든. 세 번째 항. 3 넣어야 돼. 3. n에다 3을 넣어서 3 곱하기 3의 제곱 27이고요. 얘는 이제 다섯 번째 항이야. 5를 넣어야 돼. 5를. 그럼 3 곱하기 3의 4제곱. 그러니까 3의 5제곱이므로 이게 243. 2개 더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로 나눴을 때 나머지란 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요거 0대게 하는 마이너스 1을 넣고 1 넣고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즉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값은 a 빼기 1이고요. 그죠? 1 넣어서 나오는 값은 a 더하기 3이고요. 2 넣어서 나오는 값은 a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8인 것 같아.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얘네 제곱은 얘 곱하기 얘와 같죠? 뚱뚱. 그럼 a가 17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a가 17이라는 거는 저 식에다 이제 17 넣어가지고 x제곱 요렇게 돼가지고 다시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답이 17이 플러스 1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차중앙과 등비중앙입니다. 아까 등차중앙이라는 거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산수일 평균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등비중앙은 기하평균처럼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은 등비수열을 이룰 때는 예제곱이 둘곱과 같은 거고 예제곱이 둘곱과 같은 거죠. 그리고 ABC는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에 2배 한 것은 2개 합과 같지 양옆에.
얘네를 다 연립해서 푼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식에서 C제곱은 64b인데 C제곱은 64b인데 4b 곱하기 만약에 16으로 바꾸면 4b가 a제곱이니까 16a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제곱을 날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C가 4a이면 이 C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b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저기다가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A를 구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연립방정식처럼 푸는 거고요. 필수 예제 5번은 이제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루므로 우리가 세근은 뭔지 모르지만 등비수열이니까 미지수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1 때 배운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째분의 째 마이너스 째분의 째라서 즉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요거 부호 반대 6이에요. 얘는 부호 그대로 둘곱의 합자리 셋곱의 합은 요거 부호 반대 이런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물론 너희는 다 까먹었겠지만요. 그쵸? 그래서 세근의 합을 써서 근각계수 써갖고 연립해서 풀어주는 그런 문제다 이거예요. 자, 3개 한번 풀어볼까요? 시작. 네, 312번 정답 10이고요. 313번 마이너스 2하고 아니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314번 정답이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볼까? 312번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루고 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은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습니다. 얘네는 등차 수열이니까는 얘네 2배 한 것이 쟤네 둘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연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2b가 a제곱이니까 이 자리 a제곱 넣고 대과 빼기 a 빼기 30 인수분해 될 거고 근데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a가 6이 될 거예요. 6을 넣으면은 36이 2b니까 b는 18이 되겠죠. 그래서 18에서 6 빼니까 12가 되겠다. 자, 313번 능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를 AR의 제곱으로 놓을 거예요. 아이고야. 세 실수의 합이라는 것은 쟤네 셋을 더한 거가 2분의 3인 거고 얘네를 곱한 거, 즉 A 세제곱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이거 AR도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죠?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므로 그죠? 그리고 이놈의 경우에 세 개를 A로 묶어내면 A에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 B 2분의 3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나누게 할 거예요. 요놈과 요놈 요놈 어차피 요놈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쟤를 R 플러스 R 제곱 분자로 얘를 분모로 하면 날라가고 얘네가 분모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가 2분의 3이니까 이거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으면 두 개 양 곱이 같기 때문에 곱해주면 2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마이너스 3R이 되고요. 전개하고 넘기자.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2R 플러스 1과 R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R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R이 마이너스 2가 돼.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자 만약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그때 A는 아까 AR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 생각납니까? 그때는 그럼 A는 뭐가 돼? 그냥 1이 되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세 실수가 A 한 개랑 이게 아니구나.
이거 맞나요? AR이 마이너스 1? R이 이거면 A가 2구나. 그래서 2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씩을 곱한 것이 답이 돼서 차례대로 저게 답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하얘졌네요, 선생님이. 그 다음 314번. 쟤네가 이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남으로 얘네가 어쨌든 세 점에서 만나니까 이 3차 함수와 직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연립하라는 소리거든. 즉 저기 있는 y는 k를 여기 y 자리에 넣고 얘를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가 0이다. 이 소리예요. 이때 교점의 x좌표는 근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세 근이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자리라 2.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이 요 자리, 세 근의 곱은 이거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쟤네 둘을 가지고 얘가 우리 아까 그 곱셈 공식 생각납니까? 나누기 할 때 인수분해 되는 느낌. 그죠? 그리고 얘네 둘곱의 합도 해보자. 얘네 둘곱의 합. 얘네 둘곱은 a제곱 r. 얘네 둘곱은 a제곱 r세제곱. 얘네 둘곱은 a제곱의 r제곱. 즉 얘는 a제곱이 공통인수 아니지. a제곱 r이 공통인수고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생기는구나. 이게 둘곱의 합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저 파란색 식 3개 가지고 연립해서 풀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저 파란색 첫 번째 식은 요걸로 바꿨으므로 얘 갖고 연립해서 풀면 될 것 같죠. 일단은 요 놈 둘을 선택해서 나누어 주면 AR이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죠. 얘가 분자, 얘가 분모니까. 그치? AR이 2분의 1이고 요 식을 이제 맨 마지막 식 요 자리에 넣어주면 K가 AR의 세제곱이니까 답이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스트. 등비수열의 활용이네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의 중점들을 만든 거래. 그렇게 해서 S1은 이제 이거 첫 번째 전체에서의 하얀색 넓이 뺀 거, 얘는 얘네 넓이 뺀 거, 뭐 이런 식으로 뺀 거를 차례대로 넓이 이렇게 나타내겠대요. 이때 S10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가 정삼각형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거를 알면 좀 더 빠르게 푸는 거야. 저거는 어떤 원리에서 중학교 때 나온 거냐면요. 여기가 이제 A고 A고 A면요. 얘네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도 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점의 이등분선이 밑각을 수직 이등분해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A이고 그리고 요 놈은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 이쪽이 그죠? 이쪽이. 그러므로 피타고라스 쓸 수 있고요. 또는 1대 루트 3대 2 써도 돼요. 여기가 60도 30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파란색 길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되고 그러면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저기 있는 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4분의 루트 3a 제곱이.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운 것이에요. 이걸 활용하면 좀 더 빠르다. 즉, 첫 번째 넓이가 여기 A에다가 1 넣은 4분의 3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A 자리에 2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게 첫 번째 넓이고, 두 번째부터는 이 첫 번째 넓이에다가 4분의 3씩을 곱해야 돼. 4개 중에 3개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4분의 3을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다 4분의 3 더 곱한 거. 이거 보니까 등비수열이구나. 첫째 항이 루트 3, 공비가 4분의 3인 거죠. 그래서 SN이라는 게 결국은 A의 N, 첫째 항이 루트 3, 공비가 4분의 3n-1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n-1이 아니라 여기서 n이 되는 이유는 첫째 항부터 여기서 그냥 여기 생겼기 때문에 그냥 n이라 생각하면 돼서 S10
넓이는 여기다 10 넣은 게 답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15 마지막으로 풀어보세요. 시작. 네, 정답이 2분의 1이 되고요. 얘도 이제 중점 연결해가지고 쭉쭉쭉 시행을 반복할 때에 10번째 둘레 길이를 구하라 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첫 번째 거 둘레가 얼마야? 4가 4개 있죠. 그러니까 16인가 봐. 맞아요. 4개, 첫 번째 거가 아니라 그거에 중점 연결한 게 첫 번째 거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거 둘레는 요 놈을 구해야 되네. 그죠? 그럼 우리가 얘들아 여기가 4라 했으니까 2씩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루트 2가 4개 있잖아요. 그죠? 2루트 2가 4개 있다. 즉, 첫 번째 거 넓이가 8루트 2네요. 그죠? 그러니까 둘레가 첫 번째 거 둘레가. 근데 우리가 앞에 거 생각 한번 해보자. 그냥 전체 원래 정사각형의 둘레는 16이죠. 그럼 여기에서 역어가는 게 규칙이 일단 있잖아. 얼마 나누면 되니? 얼마를 곱하면 되니? 2분의 루트 2를 곱해가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하나만 해보고 여기 루트 2고 여기 루트 2니까 얘는 1대1 대 루트 2에 의해서 2가 돼요. 얘네의 둘레는 2가 4개 있어서 8이거든. 2, 4, 8. 그죠? 그럼 여기서 8 갈 때도 당연히 2분의 루트 2 한 거구만을 확인하면 돼. 맞죠? 그러면은 뭐가 돼? 첫째 항이 우리는 여기가 첫째 항이 아니고요. 파란색부터니까 여기가 첫째 항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AN이 첫째 항이 8 루트 2고 공비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2분의 루트인데 이게 n-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0번째니까 여기다가 이제 10 넣고 10 넣어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8 루트 2에다가 루트 2에 그냥 이거가 저거랑 같으니까 이걸 10번, 9번 곱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을 2번 곱하면은 2분의 1이고 2분의 1을 4번 곱하면은 8번까지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16분의 1까지는 8번까지 한 거고 거기에 다시 루트 2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답은 2분의 1이 되겠네요.